자, 이제 낚싯대에다가 낚시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그러면은 낚시터를 가야죠. 자, 낚시터를 선정하는 데에 그 기준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낚시터에 갈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낚시터에 갈 때는 그 기준에 맞게 낚시터를 선정해야 된다. 목적이 일단 첫 번째로는 화합을 위한 낚시이냐 아니면 개인적으로 명상을 위한 낚시를 할 것이냐. 다음으로는 이제 개인 취향에 따른 낚시를 할 것이냐. 이렇게 이제 크게 목적에 따른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화합을 위한 낚시는 낚시회가 어울려서 출조하는 것도 있겠고, 아니면 이제는 연세가 드신 아버님이나 큰아버님을 모시고 낚시터로 가는 것도 있겠고, 아니면 동생이나 또 장성했다면은 자녀를 대동해서 가족이 같이 낚시터로 갈 경우도 있겠습니다. 이럴 때는 낚시터를 같이 어울리기에 적절한, 사람들하고 어울리기에 아주 적절한 장소를 선정해야 됩니다. 따라서 화합을 위한 낚시를 한다면서 조항만 쫓아가는, 그래서 그런 장소로 가는, 이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인터넷에서 최근 조항을 검색하거나 또는 낚시점에 들려서 요즘 어디가 잘 나오니까 하고 추천을 받으면은 틀림없이 거기에 가면은 사람들이 아주 많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내가 우리 가족을 데리고 혹은 아버님을 모시고 끼어 앉아서 낚시하면은 아주 불편한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목적이 화합이면 그런 장소를 찾아서 조과에 연연하지 말고 출조를 해야 된다. 다음으로 이제 명상을 위한 낚시. 요즘에 캠핑 붐을 이루면서 캠핑에서 유행어가 한 가지 있습니다. 불을 펴놓고 불빛을 바라보면서 명상하는 거. 이거를 불멍한다. 오늘은 불멍하러 간다.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캠핑을 가도 동호인들이 많이 모여서 캠핑하는 그런 것보다는 호젓한 곳에 자기만의 캠핑을 가서 불을 펴놓고 명상을 하는, 그걸 즐기는 겁니다. 낚시에서 낚싯대 펴놓고 고요한 수면에서 찌불을 딱 세워놓고 찌를 쳐다보고 있으면, 우리 낚시하면 시간 잘 가잖아요. 멍하니 찌를 바라보고 있으면 한두 시간이 금세 지나갑니다. 그때 뇌가 비워지는 거죠. 잡다한 생각이 없이 비워지는 겁니다. 이게 아무 생각 없이 있으니까 손해보는 시간 같지만은 내 뇌가 휴식을 하는 시간, 쉬어주는 시간, 그래서 명상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재충전을 하거든요. 자, 이런 정도 명상을 위한 낚시라면은 가능하다면 지나가는 차 불빛이나 가로등 불빛, 저 멀리 마을 불빛도 보이지 않을 만큼의 호젓한 곳을 개인이 찾아가서 명상 낚시를 하면 된다. 다음으로 이제 취향에 따른 장소 선정인데, 이 취향에 따른 것은 내가 어떤 낚시를 할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마리수 낚시를 하겠다 그러면은 자잘한 붕어가 자주 입질을 해주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잔챙이 낚시터, 이런 곳을 찾아가서 즐겁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대물 낚시를 하겠다 그러면 시작에서 끝날 때까지 입질이 한 번도 없더라도 한 번 입질하면은 월척급 이상이 나올 수 있는 낚시터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낚시터를 대개 뭐라고 말하느냐, 터가 센 곳이라고 얘기하죠. 터가 센 곳을 찾아가면은 전문적으로 대물낚시 하는 분들이 터가 센 곳을 찾아가면은
2박 3일 동안 입질을 하지 않아도 전혀 지루함이 없이 긴장해서 2박 3일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꽝을 치고 나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은 다시 그곳을 가서 다시 또 2박 3일 도전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지루함이 없이 합니다. 이렇듯이 자기 취향이 마리수 낚시냐 대물 낚시냐 그거에 따라서 장소를 달리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제 이런 기준을 고려하되 낚시터 선정하면서 어디로 갈 것인가를 최종적으로 할 때는 최근 조항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는 대물 낚시를 하겠다. 그래서 수초가 발달한 작은 장소를 찾는다. 수없이 많죠. 그 중에 어디로 갈 것인가를 결심할 때는 최근 조항을 고려한다. 이 최근 조항은 인터넷에서 최근 조항 검색하면은 뭐 그 지역하고 대물 낚시 조항 검색하면은 뭐 많이 뜹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지역에, 또는 어느 지역의 낚시점에 들려서 내가 이러이런 낚시를 하고 싶은데 최근 조항이 어디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은 그 낚시점에서 미끼하고 소품 사면서 물으면은 이 얘기를 해줍니다.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를 결정할 때 또 참고하는 게 본인의 자료입니다. 낚시를 많이 하신 분들은 자기 출조 일지 기록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낚시회 같으면은 낚시회에서 회 출조 일지를 기록하는 게 많이 있죠. 그거 말고도 자기가 스스로 낚시터를 갔다 왔으면은 자기 자료를 아주 간략하게라도 남겨놓고 하면은 이게 축적이 돼서 나중에는 자기 자료를 보고 이 시기에 어느 낚시터를 가면 좋다 하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사항이 낚시터를 선정할 때 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꼭 확인해야 될 거. 그곳이 낚시 금지 구역이 혹 아닌가 꼭 확인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법상으로 낚시터 관리하는 데는 전체가 허용구역이 맞는데 특이하게 금지구역이 된 곳이 있고 통제구역이 된 곳이 있고 제한구역이 된 곳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상수원이 되어 있는 곳은 금지구역이죠. 또 그 수자원을 보호해야 될 어떤 명분이 있었을 때는 지자체에서 통제구역이나 제한구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이런 곳은 아마 다녀본 사람들은 아니까 다시 안 가는데, 금지구역을 꼭 확인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 작년에는 괜찮았는데 올해 갑자기 금지시킨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갔다가 황당하니까 미리 확인해야 된다. 다음에 배수관계. 어디를 가려고 했는데 혹간 거기가 준설을 위해서 물을 완전히 빼버렸지 않은가. 지금 한창 배수를 하고 있지 않는가. 영농 때는 그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들도 미리 확인하고 가야 된다. 그 다음에 낚시터를 처음 가는 곳이라면은 진출입이 용이한가, 주차 공간은 용이한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거는 가보지 않고도 요즘에는 위성 지도가 워낙 발달이기 때문에 저는 전국 낚시 여행을 하면서 꼭 그 지도를 가지고 분석을 하거든요. 그 지역을 그 저수지면 저수지를 찾아서 확대를 해보면 도로 상태하고 주차 공간하고 수초 분포하고 이게 전부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확인을 해서 가야 된다. 그 다음에 또 고려할 것은 내가 가고자 하는데 혹시 단체가 출조하거나 기타 어떤 일로 해서 소란스럽지 않겠는가. 그것도 고려해야 됩니다. 내가 어딜 가려고 그러는데 인터넷에 보면은 그 저수지 쳐놓고 검색하면은 그 저수지에 회 출조가 있으면은 틀림없이 뜹니다. 어느 낚시회에서 어느 저수지 출조 뭐 시조회, 납회 뭐 이렇게 뜹니다.
그 다음에 그 근처 낚시점에 들려서 내가 어디를 가려는데 혹시 거기에 출조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면은 거기에서 얘기를 해줍니다. 자, 낚시터 선정은 이제 이러이런 요령에서 하고요. 다음으로 이제 포인트 선정입니다.